예, 안녕하십니까. 박종화 기자입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뭐 많겠죠. 왜냐면 신용부서사 첫 과정, 기업회계 기준 바로 직전에 요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요 OT 과정을 듣는다는 것 자체를 저를 처음 봤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저는 이제 와우패스에서 신용부서사를 가르치고 있는 박종화 회계사이고, 뭐 세무사이기도 하다. 물론 이제 회계사이면서 세무사, 뭐 비슷한 뭐 자격증이죠. 그리고 또 언젠가 좀 시간이 흘러서 신용부서사 뭐 시험도 한번 봐봤습니다. 그냥 살짝 봤는데 또 이제 시험관이 문제 풀라고 해가지고 안 풀면 쫓겨난다 해가지고 뭐 문제 풀었더니 또 합격이 돼버렸죠. 풀 생각이 원래 없었었는데 아무튼 뭐 신용부서사 자격증도 있다. 그래서 신용부서사 뭐 하는지는 좀 이따 하고 제 소개를 뭐 간단하게 하고 신용부서사 얘기할 텐데, 뭐 학교 얘기 나오고 제가 3일 회계법인 출신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이죠. 거기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해서 나왔죠. 2013년 말쯤에 나와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뭐 강의계에 뭐 입문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저기서 강의를 찔끔찔끔 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각 기관에서 이제 회계 쪽을 가장 또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제가 됐더라고요. 예, 뭐 잘난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무지하게 많이 한다. 그렇다고 또 뭐 회계 감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회계 감사도 하면서 강의도 뭐 한 달에 미친 듯이 많이 합니다. 140에서 150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뭐 제가 하는 모든 강사 중에는 어쨌든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예, 지금은 이제 조그만 회계법인의 이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상장사, 뭐 사회이사로도 돼 있다. 그 다음에 뭐 제 소개할 거 더 한 가지만 더 한다면은요, 뭐 금융연수원 강의를 많이 하는데, 뭐 금융연수원 강의하는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할 수 있는데, 이 금융연수원에서 신용부서사를 출제하잖아요. 거기에 제가 자주 갑니다. 자주 가다 보니까 뭐 겸임교수 시켜주더라고요. 겸임교수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명함도 나오고 사이트에 얼굴 올라가고, 겸임교수이면서 상위 1% 이내 우수 강사다. 우수 강사 상을 주는데 여기 뭐 강사가 한 1,300명쯤 되거든요. 1년에 7, 8명 상을 주는데 뭐 제가 상을 또 많이 받았죠. 예, 뭐 그렇다. 회계학은 강의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강사 중에서도 강의를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회계학이 금융연수원에서 또 메인이 되기 때문에, 예, 뭐 그 정도. 어쨌든 뭐 제 얘기는 뭐 그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뭐 책을 뭐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책을 1년에 제가 19권 쓴 적도 있었으니까 지금 뭐 8년, 9년 동안에 한 90권 정도 쓴 것 같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신용부서사 얘기한다면 글씨를 뭐 다 읽진 않겠죠. 뭐 하는 거냐? 신용을 분석한다. 야, 신용 분석하는 게 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쟤들한테 돈을 받을 건지 말 건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냐. 그래서 저놈의 신용을 보면서 신용을 판단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쪽 회사에, 물론 개인도 마찬가지요. 개인이든 회사든 다 재무제표라는 게 있는데 그 재무제표가 회계장부입니다. 그 회계장부를 보면서 돈을 빌려줄지 말지 결정하고, 빌려줬으면 금리 몇 프로를 할지 뭐 이런 것들 결정하는 거. 그게 이제 신용분석사의 주된 역할이다. 신용을 분석한다라는 것이 돈 빌려줄 건지 말 건지, 돈을 빌려줬으면 몇 프로로 빌려줄 건지, 그런 이제 신용 등급 같은 것도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신용분석사라는 전문 자격증 있는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가장 뭐 기초라는 말에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말이 기초지 사실 어려운 시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신용분석사 1년 내내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쉬운 축이다라는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그 자격증이지 사실 어려운 시험입니다. 연시 심사역 자격증을 또 따려면은 얘를 반드시 필수로 또 따야 응시를 할 수 있는 또 특이한 자격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용분석사란 금융연수원에 시행하는 신용분석사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가 예전에 금융연수원에서 신용분석사 문제 검토도 했었습니다. 하다가 제가 이제 외부에서 강의하는 걸 알게 돼서, 야, 검토 이제 빠져라 해서 이제 빠졌는데, 한동안은 검토를 쭉 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대출할 때 뭐 신용 위험을 분석하는 일을 한다. 아까 말했잖아요. 돈 빌려줬을 때 신용 분석한다고요. 뭐 신용 분석 위험 분석사라는 자격증도 있는데 이것도 신용 분석사 뒷단에 있는 어려운 시험이다. 예, 우리가 이제 기업 금융의 경우에는 뭐 개인 금융 말고 기업 금융의 경우는 이제 신용 분석사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했는데, 요거 다음에 여신 심사요. 뭐 그 뒷단에 또 뭐 이런 어려운 시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가장 먼저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기초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책도 무지하게 많아요. 책도 쌓아놓으면 이만큼이 됩니다.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시험 자격증이다라고 돼 있고, 1년에 3번 시험 봅니다. 3번 시험 보고, 그래서 뭐 서울 지역 등등등 해서 서울, 뭐 대구, 대전, 부산 등등 많은 곳에서 시험을 보고 있고, 이제 토요일 날 시험 보고, 뭉치 자격 제한 없습니다. 객관식 오지선답니다. 다 객관식입니다. 찍는 겁니다. 찍는 것이고, 뭐 계산기, 뭐 쌀집 계산기가 좋겠죠. 왜냐면은 이 공학용 계산기 같은 거는 좀 계산기 두들기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큰 거 있잖아. 쌀집 계산기. 집에 하나씩 다 있는 그거로 하면은 계산이 빠르다 이겁니다. 검정시험의 일부 면제. 2002년 2월 8일 이전에 금융연수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면제인데 그건 옛날 얘기지. 지금은 2002년이 아니잖아요. 월드컵 할 때 그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기 때문에 필요 없는 얘기고 옛날 옛적 얘기다. 회계사 자격증 가진 자는 일부 시험 면제. 근데 저는 이제 1부, 2부 다 봤다 이거죠. 본의 아니게 제때가 상관없이. 아무튼 CPA 자격증 가진 자는 일부 시험 면제고 회계사 자격증 가졌으면 그걸 딸 사실 이유는 없지. 그 다음에 1부 또는 2부 시험만을 합격한 자는 연속되는 다음 3회에 한해서 시험 면제한다. 그러니까 1부, 2부 선택해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1부 과목도 있고 2부 과목도 있는데 보통 당연히 1부를 먼저 시험 보겠지.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2부 시험 봐도 되고 따로따로 이제 별개로 가는 겁니다. 독립적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하나 붙으면은 그 다음에 3번 동안은 시험 볼 필요 없다는 얘기지. 물론 이제 계속 떨어졌을 때 하는 얘기죠. 한번 붙었는데 그 다음에 또 떨어졌어.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시험 보는 겁니다. 어쨌든 3번까지는 면제가 된다. 2부 시험만 합격한 자가 합격한 이후에 2호 사유라면 이제 회계사 자격증. 쓸데없는 얘기 있죠. 우리 요 케이스는 필요 없잖아. 내가 특이하게 2부 시험만 봤어. 이상하게. 그런데 회계사 시험이 된 거야. 정말 특이한. 이것도 특이한데 그 뒤에 회계사 시험 보면 더 특이하죠. 1부 시험 면제를 하질 않는다. 그러면 이제 2부 시험만 보면은 1부 면제니까 바로 합격이니까.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어쨌든 이런 경우는 없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각각 60점 이상, 1부, 2부. 어차피 개별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독립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평균 60점. 그리고 꽈락이 있습니다. 꽈락은 40점. 그래서 내가 평균은 8점 넘어가는데, 한 과목이 40점이 안 나왔어. 1부에서. 1부 탈락.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1부, 2부 별개이기 때문에, 부분 합격, 각각 구분해서 인정된다. 1부 붙었으면 그 다음에 3번 면제, 2부 붙었으면 그 다음에 3번 면제 이런 거죠. 물론 이제 보통의 분들은 1부, 2부 같이 봐요. 같이 보는데 어쨌든 하나만 붙었다? 그럼 걔 인정. 그렇게 된 거예요. 둘 다 붙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자격증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과목이 많다 했었잖아요. 금융여선책 이따만하게 합치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높이가. 기업회 기준이 있고요. 배점입니다. 그 배점이고요. 쭉 배점이고 이제 문항수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1부, 2부 했는데 이렇게 해서 1부고 여기서 2부다. 보통 1부, 2부를 같이 보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아니면 시간이 정 없는 사람들은 1부만 본다 하고 한참 뒤에 또 2부 본다.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워보지 않았으니까 느낌은 없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는 얘가 1등 별 3개 2등은 재무분석 별 2개다. 나머지는 무차별. 그래서 배점과 상관없이 이제 가장 임팩트가 있는 애들이다. 이거. 왜냐면 기업회 기준이 잘 돼야 이걸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업회 기준은 안 걸치는 데가 없어. 이렇게 해서 시장 환경 분석은 이제 경제 경영 이런 거 공부하는 건데 시장 환경 분석을 제외하고는 다 얽히게 설켜 있는 거야. 기업회 기준 제일 중요하다. 배점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재무 분석은 이제 재무 비율 하는 건데 재무 비율이 뭐냐면은 이런 거지 부채 비율, 영업 비율. 걔는 왜 중요하냐? 이 자체 당연히 의미도 있지만은 신용도 종합 평가할 때 종합 사례 평가. 이거는 이제 감사 보고서, 사업 보고서 이렇게 분석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량 문제죠. 그때도 굉장히 중요하다. 계산하는 문제, 재무 비율 계산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2개가 가장 중요하다. 이름은 다 제각각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다 회계입니다. 싹 다 그냥 회계야. 회계. 이거는 경제 또는 경영이고, 요거를 제외하고는 다 그냥 회계입니다. 다 회계 어차피.
그래서 회계의 가장 근간은 기업 회계 기준인 거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두 개를 제가 찍어드렸습니다. 은행 관련된 다양한 직무와 직종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높다. 그렇죠? 시험장 가면은 은행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대학생들. 대학생들이 취직하려고 제일 많이 응시한다. 제가 봤을 때는 뭐 70%, 80% 이상인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 가봤잖아요. 은행에서 우대하는 자격증을 인정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놔두면은 은행 취업도 유리할 거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내가 이미 근무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응시하잖아요. 왜? 은행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자격증이 있으면은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뭐 진급할 때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이 당연히 있겠죠. 은행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죠. 응시자 수가 제가 2014년부터 여기저기서 강의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응시자 수, 접수자 수 뭐 3, 4천, 2, 3천 명.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올라가다 살짝 뭐 찔끔찔끔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 구조 자체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합격자 수가 정해진 게 아니야. 합격자 수도 어느 정도 합격률에 맞춰서 한 25%, 30% 초반에 맞춰서 합격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시자 수만 늘었지 뭐 합격자는 정해진 거 아니냐 하는데, 합격률에 맞춰서 합격자 수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붙는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합격률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시자 수가 늘어났다고 어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어쨌든 응시자 수가 늘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합격자 수가 나오면, 그러니까 난이도가 이때에 비해서는 조금씩 계속 또 이게 지금 난이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OT는 여기까지 하도록 마치겠습니다. 하고 기업회계 기준 첫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